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내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교수님 전에 체킹을 해왔습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발표하시는 거예요? 저는 겨우겨우 정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럴까요? 예. 그러면 최근에는 이 당뇨병을 주의해야 될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뭐 20대부터 주의를 해야죠. 우리가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도가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내 혈당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당뇨병 진단은 우리가 공복 상태의 혈당을 가장 많이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공복이라고 하면 최소한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8시간 이상 깨어있는 동안에 안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이제 공복 혈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를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죠? 브렉퍼스트. 그래, 블랙퍼스트가 브레이크 패스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을 깨는 게 아침 식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복 혈당 기준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후 혈당도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보통 이제 75g 포도당 후에 2시간 혈당을 이제 우리가 식후 혈당이라고 보통 진단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갖다가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라도 이제 반복적으로 2번 이상 높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 수치를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복 혈당은 네. 정상은 100 미만, 100 미만. 네. 그리고 당뇨병은 126 이상 이렇게 되고요. 네. 그 사이는 다 뭐냐면 전 당뇨병이죠. 당뇨병의 전 단계에 해당이 되고 당화혈색소는 이제 5.6까지가 정상이고 네. 6.5%부터는 이제 당뇨병이고 그 사이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6 사이인데 식후 혈당도 그러면 140에서 200 사이 전당뇨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복 혈당이 많이 높고 식후 혈당이 괜찮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많이 높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공복보다는 이제 식후 혈당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이 더 이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혈당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통의 건강 검진에서는 이제 공복 혈당 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요즘에 국가건강검진 또는 이제 직장건강검진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내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교수님 전에 체킹을 해왔습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두 가지. 우리나라 건강검진에서는 당화혈색소를 해주지 않죠. 이제 공복 혈당만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좋은 이제 건강검진을 회사 건강검진을 회사 받으신 건강검진 거죠. 결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발표하시는 거예요? 저는 겨우겨우 정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럴까요? 예. 98과 98과 5점 5점. X입니다. 예, X.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혈당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상 범위를 98인 넘어가네요. 경우에는 98을 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이제 혈당 검사를 할 때 혈당만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게 되는데 혈청 검사를 하게 돼요. 혈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피를 뽑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형 성분은 가라앉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맑은 물을 혈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가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냥 바로 30분이라도 검사하면 덜한데 대부분 이제 여러 검체를 한꺼번에 분석하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죠. 근데 우리가 피를 뽑고 나서 적혈구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적혈구가 거기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당을 소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체열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검사를 했다. 그럼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 검체를 모아서 해보니까 한 7 떨어지더라고요. 2시간 있다 하면 한 14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적당히네요. 하게 되면 나는 99가 정상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99가 아니라 공복혈당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플러스 알파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진짜. 와. 당뇨병에 대한 어떤 진단 기준의 모든 혈액은 뭐냐면 정맥, 혈장, 혈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응고인자들을 갖다가 응고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안에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원심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적혈구를 바로 분리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은 다 그렇게 이제 정맥으로 하는 혈당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자가혈당 측정기, 네. 얘는 이제 무슨 피일까요? 얘는 모세혈관 전혈이에요. 또 다르죠. 예.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공복이었을 때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자가 이거 검사하는 걸로 내가 체크했을 때는 이거보다 내 혈당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걸 반영해서 좀 보정한 값들을 이제 요즘에는 자가혈당 측정기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복이냐 식후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이제 실제로 기준치하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병원에 갈 때 체열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체열을 하자마자 내 이 자가혈당 측정을 측정해서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를 어느 정도 감안해 보는 게 제일 상당히 정확할 좋은 수 방법입니다. 있겠군요. 네. 사실은 제가 교수님 뵙기 전에 몇 년 동안 결과를 다 봤는데 매년 1씩 조금 0.1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1, 2씩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변곡점이 생기게 되면 뛰나요? 그렇죠. 확 올라가죠. 10 확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항상성이라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슐린 제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혈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슐린 분비를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확 혈당이 뛰게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고 하지만 시리얼하게 쭉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문제는 벌써 한참 전부터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찔끔찔끔 오르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은행 자산이나 뭐 주식이 올라가는 거면 굉장히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혈당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